오늘의 요리는 코다리 조림입니다. 냉동 절단 코다리 그리고 냉동 시래기 요거 구하느라고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무 꼭 들어가야 되고 청양고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수를 사골곰탕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매운 고추, 맛술, 설탕,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매실액, 소금, 후춧가루, 간장, 그리고 닭볶음탕 양념이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파 한 뿌리. 대파도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먼저 물을 밑에다 깔아줘야 돼요. 물을. 그래서 물을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 맛으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는 무를 조림을 해놓으면은 잘 안 먹는데 그거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은근히 가리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은 무라든가 또는 삶은 호박 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물론 먹으면 먹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무를 밑에다 깔아줄 거예요. 무를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밑에다 깔아주면은 그 무에 양념이 배어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무가 되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죠. 이렇게 무를 굵직하게 썰어서 냄비에 밑에 깔아주죠. 이렇게 깔아주고 조릴 때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무가 달라붙어요. 이 무의 향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쓰레기. 제가 쓰레기라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쓰레기를 왜 먹나 그래갖고. 근데 이제 시래기를 넣으면은 굉장히 또 맛이 있어요. 요 시래기 오래 푹 졸여줘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손질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육수를 멸치 육수를 내서 해도 되고 저처럼 그 사골곰탕 같은 거 있죠? 인스턴트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넣고 끓여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제 절단 코다리도 집어넣죠. 이거 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넣고 같이 끓여주면 돼요. 뭐 코다리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래기를 따로 삶고 이렇게 따로 해서 합치는 찌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사골곰탕 육수까지 부어줬죠. 육수가 부족하면은 지난번에 나온 그 멸치 육수가 있거든요. 그거 넣어줘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동이기 때문에 한참 끓여줘야 되죠. 푹 졸여줘야지 맛있는 코다리 조림이 되는 겁니다. 양념이 깊숙이 스며들도록 푹 끓여줄 거예요. 지금 이제 이곳에 제 요리 채널에서 많이 쓰는 그 만능 양념 있죠. 닭볶음탕 양념을 이용해서 코다리 조림을 할 건데 이 맛이 그 유명 코다리 조림집하고 거의 맛이 흡사해요. 제 뭐 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맛이 흡사하더라고요. 지금 매운 건고추도 넣어줬죠. 베트남 고추라고 하는 거. 조금 매콤한 걸 많이 느끼시면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고 양 조절은 각자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다리 조림에 본격 양념이 들어갔죠. 이거 뭐 정해진 건 없죠. 대충 눈으로 보고 대충 붓습니다. 좀 적다 싶으면 나중에 더 넣어도 돼요. 이제 양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끓어오르면서 넓게 퍼질 거예요. 이제 이곳에 역시 우리의 입맛에는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이 듬뿍 들어가야 되겠죠. 생선 요리에는 항상 생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진 생강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다진 생강은 조금만 넣어서 그 생선의 잡냄새를 잡아주면 되고요. 마늘은 좀 많이 넣어줘도 되죠. 물론 이 양념 자체에 마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마늘을 더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숟갈 듬뿍 넣었죠. 그리고 요거는 생마늘인데 예전에 삼겹살 구워 먹던 남은 거 자꾸 썩어가고 있어서 그 중에 좀 깨끗한 거 몇 개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늘이 또 익으면 또 맛이 있죠. 흡사 밥 맛이 나거든요. 이 마늘이 익으면은. 자, 이렇게 넣고 일단 조금 섞어줘야 되겠죠.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고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끓어올랐죠. 이제 약간 숨이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뚜껑을 덮고 밑에 게 눌어붙지 않도록 한 번씩 밑에를 저어 주셔야 돼요. 밑에 깔린 무가 이 냄비 바닥에 붙어서 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국물을 골고루 떠서 이제 고기 같은데 이 생선 위에 양념이 안 묻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이제 끓여주면 돼요. 한번 끓었다 싶으면은 이제 채소를 집어넣죠. 채소를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파하고 청양고추 뿐이에요. 물론 또 다른 채소를 집어넣으면 또 다른 맛도 있겠지만 지금 대파와 청양고추면 충분하죠. 대파는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뿌리만 넣었어요. 청양고추도 더 맵게 먹으려면 많이 넣는 거고 그거는 각자 개인의 입맛이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푹 끓여주면 되죠. 그리고 한 번씩 또 뒤적여 주는데 요거 너무 많이 뒤적여 주면은 나중에는 이 고기가 이 코다리 생선이 다 풀어져 버려요. 나중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저어주지 마세요. 자, 물엿 조금 넣어줬습니다. 물엿 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양념들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더 이상 양념을 안 넣어줘도 되는데 그냥 있는 거니까 뭐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또 다시다도 조금 넣어주시고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이제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갖은 양념을 투입을 하는 거죠. 생선과 고기의 후추는 뭐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매실액 조금 넣었습니다. 많이 달지는 않아요. 이렇다고 해서 설탕을 제가 이번에는 안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단맛을 무에서 나오는 단맛과 또 물엿과 매실액에서 단맛을 내도록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장, 역시 간장은 뭐 한 숟갈이 들어가든 반 숟갈이 들어가든 들어가줘야 돼요. 이 간장이 또 간만 보는 게 아니고 간장에 나오는 그 특유의 또 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양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닭볶음탕 양념만 넣어도 거의 맛은 그 유명 코다리전에서 파는 거랑 맛이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 조금 더 투입을 해주는 거죠. 다진 마늘도 넣어주고 다진 생강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어지죠. 자, 맵기와 달기는 스스로 조절하세요. 매운 재료 많이 넣으면 매워지는 거고 단 재료 많이 넣으면 좀 달아지는 거죠. 맵고 짜게 즐기시려면 2개 다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결코 맵거나 결코 달지 않고 그냥 맛있는 맛 알겠죠? 무슨 맛인지 바로 그 맛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듬뿍 넣어줬어요. 일단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이 보는 눈이 즐겁죠? 색이 아주 이쁜 색이 나죠?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요.
고춧가루는 꼭 넣어줘야 될 재료의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냥 뭐 먹으면 되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 물엿을 근데 넣어주면은 그 유명 코다리집 거기서 파는 것과 흡사한 맛이 나거든요. 뭐 똑같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맛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무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물을 좀 섞어 주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지금 국자로 휘저어 갖고 무도 많이 부서지고 코다리도 많이 부서졌는데 이렇게 많이 젓지 마시고 한두 번만 젓고 약한 불로 오래 졸이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번 떠먹어 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생선 코다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시래기도 한번 먹어보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식당에서 갖다 팔아도 돼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자, 벌써 무 맛있게 생겼죠? 코다리도 맛있게 생기고. 정말 간편한 요리죠, 이것도. 다른 양념 다 필요 없이 코다리, 시래기, 무, 대파, 청양고추, 다진 마늘 요거만 있어도 맛은 납니다. 아, 참 물엿이 빠졌군요. 물엿까지 넣으면은 그냥 맛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제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